어느 날 문득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딱 멈춰버린 적 있으시지 않나요? 화사한 꽃 사진이 가득하던 프로필, 손자 손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두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냥 회색빛 기본 화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괜히 손이 멈추고 스마트폰을 그냥 뒤집어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카톡에 남긴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마 별거 아닌 말이었을 거예요. 그냥 응, 그래, 아니면 그마저도 없이 일십,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프로필 사진은 사라지고 상태 메시지도 지워지고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회색이 돼버리지 않았나요? 참 이상하죠. 분명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왜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거봐,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거야. 마치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회색 프로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폭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카톡을 끊고 프로필을 지우는 행동이 단순한 은둔이나 회피가 아니라 사실은 뇌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내리는 아주 정교한 명령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은 포기가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회색 프로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스스로 그 회색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왜 당신에게 꼭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낄 때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확 바꾼다는 거예요. 20살 때는 새로운 관계를 넓히는 데 에너지를 쏟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긴 여행을 앞두고 짐을 쌀 때, 젊을 때는 있으면 좋을 것들을 잔뜩 넣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신경과학 이야기도 더해져요.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회적인 거절이나 무시를 경험할 때 뇌에서 실제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심하게 대접받는 것, 상처받는 것,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실제로 아픔으로 인식하는 거죠. 맨발로 돌길을 걸을 때 발이 아파서 걸음이 느려지듯이 반복적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극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프로필을 지우고 연락을 줄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지만 뇌과학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오히려 아주 건강한 반응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든요. 카톡 프로필을 지우고 연락이 뜸해지면 그 사람이 삶을 포기했거나 감당 못할 만큼 힘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랫동안 남의 감정을 받아주고 무례함을 참아내고 상처를 소화하며 살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회복 과정이라고 해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일단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꽂아야 하잖아요. 카톡을 조용히 닫고 프로필을 지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플러그를 꽂는 일이에요. 고립이 아니에요. 자기 보호예요. 차단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3가지를 조용히 제안드리려 해요. 근데 오늘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는 안 하려고요. 감사일기, 명상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낯설지만 효과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소진 목록 쓰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쓰라는 말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버드 의대에서 수천 명을 연구한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교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려는 것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밤 딱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한 것 하나만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며느리 카톡에 억지로 답한 것.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간 것. 이름 붙이지 않으면 독이 되고 이름 붙이는 순간 독이 빠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딱 한 번만 나를 위한 선택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샀다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물건, 귀찮아서 그냥 서랍에 묵혀뒀던 거 있으시죠? 그거 한번 반품 아니면 중고로 팔아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갖고 싶었는데 괜히 사치스러운 것 같아서 참아왔던 것 그냥 한번 주문해보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도 충분해요. 로체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대시 교수는 말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심리적 에너지가 실제로 회복된다고요. 이걸 자기결정감이라고 해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분들은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거든요.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수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반품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 뇌는 기억해요. 아, 내가 싫다고 말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구나. 그게 관계에서도 서서히 내 목소리를 찾는 시작이 되거든요. 세 번째, 내부고 편지 써보기예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전문가 어윈 얄롬 교수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온 방법이에요. 딱 10분만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떠오르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억지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 감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상상을 하고 나면 지금 내 카톡 목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도 모를 관계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죽음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금을 가장 잘 살게 해주는 역설이에요. 혹시 주변에 갑자기 프로필을 지우고 연락이 끊긴 분이 있으시다면 서운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저 사람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는 중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던 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의 마음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꼭 기억해 주세요. 프로필을 비우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한 시작이에요. 연결을 잠시 끊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거든요.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오늘 밤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따뜻한 동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히 찾아올게요. 마음의전등이었습니다.